지난해 폐암 말기를 진단받고 항암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34살 이상찬 씨. 엉덩이 뼈가 많이 아파가지고 마치 통증이 몸 밖으로 뼈가 이제 빠지는 듯한 그런 통증이었고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통증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뼈전이 뇌전이가 돼 있어서 사기 진단을 받았는데 그냥 나는 이제 못 사는구나. 척추를 뒤덮은 까만 부분이 암이다. 표적 치료로 뼈 전이는 호전됐지만 문제는 뇌전이다. 5개월 사이 병변이 11곳으로 늘었다. 어떤 부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가 있는데 그게 제일 큰 게 뇌하고 뼈거든요. 근데 폐암이 뇌하고 뼈로 제일 잘 가는 암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점인 거예요.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가족들 걱정이 앞선다는 상찬 씨. 남겨질 가족을 생각해 틈틈이 일상의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고 있다. 입원 생활도 그중 하나다. 그 병실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호스피스로 가네 마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저게 나의 미래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참담했죠. 아직 35살밖에 안 되는데 왜 나는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는가부터 해서 왜 나일까. 뇌전이는 진행 속도도 빠르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경우 항암 치료와 함께 수술 치료가 병행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감마 나이프다. 불편하고 아프고 근데 이것도 못해서 전체적으로 방사선 치료해야 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래도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감마 나이프가 가능한 거니까 그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감마 나이프 수술은 두개골을 절제하지 않고 뇌전이가 발생한 국소 부위에 감마선을 쏘아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치료법이다. 이상찬 씨처럼 종양의 크기가 작거나 전이 부위가 넓지 않을 때만 수술이 가능하다. 유전자 표적 치료로 암이 빠르게 진행하는 걸 막을 수 있었기에 감마 나이프 수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감마 나이프의 가장 큰 장점은 국소 치료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뇌 기능에 손상이 없어서 환자분들이 치료 이후에 또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치료받지 못하면 2달 이상 생존이 어렵다는 뇌전이. 크게 빨리 완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까지는 바라지는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다. 칠 년 전 폐암 4기를 진단받은 이상현 씨. 조직 검사 결과 암의 원인인 유전자 변이가 발견돼 표적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 기분 좋다고 다들 그랬어. 원래 제가 병원을 안 다닐 정도로 정말 병원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아파서 병원 간 적이 완전 건강 체질에서 제가 폐암에 걸렸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암 환자가 되고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다. 이거 아이슬란드 간 거. 이때 참 좋았어. 근데 표정이 좋아 보이죠? 아마 신난 것 같아요. 아니 엄마 손 아프다는 느낌이 없었다니까. 이거 신났어.
치료를 시작하고 해외여행을 떠날 만큼 다행히 표적치료제의 효과도 좋았다. 그런데 괜찮아지고 있었는데 2년쯤 지났을래나 그랬는데 어디 이제 외출하고 동생하고 이제 외출했다가 이렇게 다니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막 다리가 이렇게 힘이 없고 막 툭툭 부닥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그냥 쓰러져 버리고 그 뒤로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표적치료 1년 만에 암이 뇌로 전이된 것이다. 개도수를 받아야 할 만큼 종양의 크기가 컸다.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이 암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은 다스리고 있지만 이 약으로 치료를 해도 이게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이게 생이 끝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게 저는 많이 놀랐고 그랬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암세포는 표적 항암제의 공격을 받으면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EGFR 표적 유전자의 경우 T790M이라는 새로운 돌연변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경우 유전자 단백질 모양의 변형이 생겨 기존 표적 항암제가 잘 듣지 않게 된다. 치료제 내성이 생긴 것이다. 표적 항암제는 오래 복용하면 내성 문제를 피할 수 없는데 이후 약제가 듣지 않아 암세포들이 다시 증식하게 된다. 그 암세포도 자기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돌연변이를 만듭니다. 돌연변이를 만들어서 약이 결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유명한 이제 이 내성 기전이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내성을 예방할 수 있으면 가장 좋긴 한데요. 사실 어떠한 치료든 쓰고 나면 다 내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내성을 지금까지 예방할 수 있는 치료법은 아직은 없지만 내성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또 약들이 새로운 약들이 많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맞는 유전자를 찾아서 맞는 유전자 변이에 맞는 약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내성 돌연변이를 찾아내는 정밀진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에 맞춰 새로운 차세대 표적 치료제가 개발됐다. 바로 EGFR 3세대 표적 항암제다. 뇌 조직에서 내성 유전자가 발견돼 3세대 표적 항암제를 처방받게 됐다는 이상현 씨. 효과는 놀라웠다. 뭐 다른 치료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이제 3개월마다 펫CT 찍고 한 9개월마다 뇌 MRI 하고 그 이제 매일 하나씩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몇 년을 지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암 환자가 안 아파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고마운 약인 것 같아요. 3세대 표적 항암제를 복용한 지 벌써 3년 8개월이 지났다. 현재 상태는 어떨까?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오랜 시간 이상현 씨를 괴롭혔던 뇌 전이가 거의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제일 좋은 게 뇌에 대한 효과가 지금 기가 막힌 부분인 거거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1세대, 2세대 쓰다가 내성이 왔을 때 우리가 특정 유전 변이가 있을 때 계속 잘 듣게 하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효과인데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거죠. 우리 뇌는 뇌혈관 장벽이라는 구조물로 둘러싸여 있다. 뇌에 필요한 영양소만 받아들이고 외부의 물질은 차단하는 일종의 거름막 역할을 한다. 문제는 1, 2세대 표적 치료제의 경우 뇌혈관 장벽에 가로막혀 뇌 안까지 침투하지 못한다. 뇌혈관 장벽이 오히려 치료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
(3세대) 표적 치료제는 이런 단점을 해결했다. 약물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 암세포를 직접 사멸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종양내과 의사가 되면 배우는 게 있는데 뇌전이는 평균 수명은 원래 2주 내지 3주다. 근데 요즘에는 이게 이런 표적 치료제들이 나오니까 뇌가 약우 컨트롤이 아주 아무 문제 없이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그 시대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 뭐 1년, 2년, 3년, 4년 쭉 이제 연장이 될 수 있는 환자들이 생기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EGFR 10년, EGFR 15년 환자들도 이제 나오거든요.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